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 이어 영국 의회도 윤석열 대통령께 서한을 보내 우려의 메시지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현재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전 정부 국정원장의 출국을 금지한 상태이죠.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에서 매우 유의미한 국정원발 진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당시 검역에 참석했던 농림축산부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국민들께 알렸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관련 소식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미 의회 인권위 의장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강제 북송을 규탄한다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특히 스미스 의원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문재인 정권의 공모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도 강한 규탄 성명이 나온 데 이어 영국 의회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책임자를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죠. 영국의 알톤 의원 등은 우리는 누가 이들의 북송을 지시했는지 한국의 새 정부가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저처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인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휴일이었던 어제도 담당 검사들이 출근해 자료를 검토할 만큼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전직 국정원장인 박지원, 서운이 연루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국정원의 수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그야말로 의미 있는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의미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납포됐을 때부터 귀순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자필로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정부가 귀순 의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순어민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고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민주당은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거나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짓 해명을 내놓았죠. 그러면서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의 매우 유의미한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9년 11월 귀순어민 합동조사는 국정원 주도로 국방부, 지역군부대, 경찰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탈북민 합동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당시 귀순어민 합동조사는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끝났지요.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도 갑자기 조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누군가가 이번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정황은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정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SI 정보로 이미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결정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게 뭐냐? 북한의 정보는 휴민트, 즉 사람에 의해 습득하기도 하고 감청 등을 통해 입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를 모를까요? 북한도 한미가 감청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도 우리를 감청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감청한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이 중요한데 특히 북한은 탈북자들을 마약 중독자, 아동 성폭행자 등으로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태용호 의원이 우리나라로 귀순했을 때 북한이 이런 정보를 일부러 흘리기도 했죠. 제 같은 북한의 전략은 탈북민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하는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즉 탈북 어민과 관련해 일부러 16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선에 대해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는 하지 않았고 육안으로 둘러보는 정도의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합동수사단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증거 훼손을 우려해 감식도 못한다던 정부가 선박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즉 증거를 인멸한 건 북송된 어민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란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은환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은 사건 발생 며칠 뒤인 11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이유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흔 같은 것이 있다. 어느 정도 배 안에서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루 전 11월 7일에는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역관 얘기는 이들의 말과 사뭇 달랐습니다.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공작일까요? 1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순 어선이 동해에서 나포 압송된 당일인 2019년 11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 요청에 따라 당일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민 2인을 소독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7시 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65분간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어선 자체가 16명 집단 학살이 벌어진 범행 현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어선에 대한 소독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안병길 의원이 농림부에 소독 검역 대상에서 혈흔을 목격한 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확인 사실 없음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고요. 또 검역 대상에서 칼, 도끼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이것도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있었느냐? 당시 검역관들이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어선에는 쌀과 마른 오징어, 옥수수 가루 등이 그런 식량들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우파 진영은 자유를 중요시하고 이것과 관련해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철저히 분리해 왔습니다.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공개 메시지를 내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자, 이 사건 이후 탈북자 수가 급감했는데요. 2019년만 해도 1047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강제 북송 직후인 2020년 229명으로 줄더니 2021년엔 63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2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죠. 팬데믹 사태로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도 언제 북송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얘기인 것이죠. 즉 강제 북송 때문에 우리 정부나 군 등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공모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북한 이중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왔습니다. 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요.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금도 끊어버렸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기도 했죠.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의회의 인권청문회 대상이 되는 수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한마디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그저 정치보복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처럼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실추한 국격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